홍만대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고 병실 안을 물끄러미 훑어보았습니다. 모수리가 장기 아래에 묻힌 독에 감염되면서 서재에서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혼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병실이 옮겨졌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수리 앞에서 쓰러질 때만 해도 이대로 허망하게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린 범자와 범준이 그리고 범석이와 함께 다정하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는 꼭 가족들에게 보답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살짝 실눈만 뜬 채로 병실 안을 아주 조금만 훑어보았기 때문에 홍만대를 감시하던 유능성의 똘마니는 홍만대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술이었다면 곧바로 눈치채고 혼수 상태로 만들었을 텐데 홍만대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모수리의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사람인지 당연히 알 도리가 없었지만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서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가족들에게 고용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가족에게 고용된 사람이라면 가족 중에서 적어도 한 명쯤은 병실을 지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홍만대는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일단은 숨겨야 했어요. 누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지 일단 확인부터 해야 했고 그 다음에 눈을 뜰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홍만대가 있는 병실 문을 열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데 홍만대에게는 유감스럽게도 이 사람은 마귀알모 모술이었습니다. 본방송에서는 마치 홍범자와 그레이스가 시간상으로 먼저 홍만대가 있는 병원에 도착한 것처럼 연출이 되었지만 알고 보니 모수리가 먼저 홍만대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그레이스를 끝까지 의심했던 모수리의 집념이 이런 성과를 가져온 건데요. 모수리 여사는 믿었던 친아들도 자신의 뒤통수를 치는데 당연히 그레이스라고 고지곳대로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레이스가 백현우와 홍범자에게 약점이 잡혔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레이스가 언제라도 태세를 전환하여 자신에게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배신의 아이콘 모수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레이스에게 병원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자마자 그레이스가 있는 곳에 도청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레이스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자신이 지시한 일을 문제없이 수행하는지 계속적으로 체크한 끝에 마침내 홍만대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기뻐하는 그레이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먼저 인력들을 대동하고 병원에 도착했던 겁니다. 모수리는 자신을 배신한 그레이스가 괘씸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보다가 이미 병실에 도착했는데도 그레이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전화를 해보는데요. 그레이스, 홍만대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 아, 그게요. 수도권 쪽은 다 뒤졌는데 지방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그레이스를 보면서 그 순간 모수리는 마음속으로 그레이스를 완전히 정리했어요. 결국 자신의 뒤통수를 친 것에 대한 대가로 깡패들을 대동하여 그레이스를 제대로 혼내주게 되죠. 눈을 감고 있던 홍만대는 혹시라도 홍범자나 홍범준이 병실 안에 들어올까? 마음속으로 약간 기대를 했지만 모수리의 목소리가 병실 안으로 울려 퍼지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는 게 낫지. 24시간 껌딱지처럼 붙어있을 모수리 앞에서 의식이 없는 척 연기를 하는 건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으니까요. 자신의 밥그릇이나 다름이 없는 홍만대를 다시 소나귀에 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모수리 여사. 하지만 눈치가 빠른 모수리 여사는 누워있는 홍만대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홍만대의 의식이 돌아오느냐 마느냐가 모수리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눈으로 홍만대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는데 의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홍만대를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결국 모수리는 홍만대가 깨어있는지 확실히 확인해보기 위해 한 가지 시험을 해봅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탁자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감시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다음에 홍만대가 일어나서 전화를 거는지 확인해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물론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폰은 발신 기능이 제한된 핸드폰이라 전화가 안 되는 핸드폰이었는데요. 당연히 홍만대는 모수리가 함정을 팠는지 알 도리가 없었고 탁자 위에 올려둔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다 발각되면서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수리에게 들키고 맙니다. 그러자 준비해뒀던 약물을 투약하여 다시 홍만대를 기절시키려고 하는 모수리 여사. 그런데 바로 그때 모수리의 머릿속에 홍만대가 숨기고 있는 비자금의 존재가 떠올랐어요. 홍 회장의 비자금만 있다면 홍만대의 의식이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이 퀸즈그룹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 맞아 누워만 있는 게 능사는 아니지. 결국 모수리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내려놓고 홍만대에게 비자금의 위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비자금 어디에 숨겼어요? 비자금을 모수리에게 털리게 되면 퀸즈 그룹이 완전히 윤은성과 모수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홍만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수리의 강한 추궁에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하는 홍만대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모수리 또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이 다치게 될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있는지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아끼는 소중한 가족들 그만 보고 싶으세요? 그동안 홍만대는 가족들보다 회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마음속으로도 퀸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생과 사의 갈림길에 다녀왔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족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따라서 가족이 다칠 수도 있다는 모수리의 협박에 약해진 홍만대의 마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비자금이 있는 위치를 모두 실토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홍만대의 비자금이 숨겨진 위치는 홍해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였어요. 일전에 홍해인의 대사 중에 뜬금없이 많은 섬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사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지만 비자금의 위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나니 이제서야 저 대사가 왜 나왔는지 알 것 같습니다. 무려 10개국이 넘는 나라를 거치고 거칠 만큼 꽁꽁 숨겨둘 만한 곳이라면 알려지지 않은 섬이 안성맞춤이겠죠. 비장의 카드마저 모수리에게 빼앗기면서 결국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는 홍만대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1만여 명을 거느리는 퀸즈그룹의 회장으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여자 한 명 잘못 들였다가 말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 이렇게 초라하게 모수리 옆에서 시체처럼 늙어 죽을 생각을 하니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들이 미치도록 후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모수리는 홍만대로부터 원하는 대답을 얻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만대를 다시 혼수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이제 다시 주무실 시간이에요. 결국 홍만대는 또다시 모수리가 투약한 약물에 의해 허무하게 의식을 잃게 되는데요. 모수리는 비자금의 위치를 입수하자마자 이 사실을 윤은성에게 알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줄이나 다름이 없는 홍만대를 아들인 윤은성에게 도난당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극단으로 흘러갈 뻔했지만 윤은성이 어렸을 때 보육원에 버렸던 것과 상의도 없이 홍해인을 쫓아낸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면서 윤은성의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한 상태였거든요. 어찌됐든 모수리는 홍만대가 자신의 눈앞에 있으므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24시간 홍만대를 밀착마크하면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고 완벽하게 퀸즈를 장악할 생각이었는데요. 윤은성은 모수리로부터 비자금 위치를 전해 듣자마자 곧바로 비자금이 있는 홍해인의 섬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홍만대의 비자금만 손에 넣으면 완전히 퀸즈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한껏 기대에 부푼 상태였죠. 하지만 홍해인과 백현우도 두 악당들에게 모든 걸 빼앗길 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홍해인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윤은성과 결혼 발표를 할 것처럼 윤은성을 안심시켜 놓은 것과 동시에 회장실 테이블 안쪽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도청장치는 윤은성이 모수리와 대화하는 내용을 고스란히 홍해인에게 전달해주면서 백현우와 홍해인 역시 윤은성이 비자금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었는데요. 윤은성은 백현우와 홍해인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결국 온 가족을 대동한 비자금 탈환 작전으로 홍해인과 백현우가 기적적으로 홍만대의 비자금을 손에 넣게 되는 모양입니다. 비자금을 빼앗기고 약이 바짝 올라버린 윤은성은 엄청나게 분노한 나머지 곧바로 자신이 믿고 부리는 심부름꾼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죠. 백현우, 좀 치워줘야겠어. 11화 예고편을 보니 윤은성의 사주를 받은 심부름꾼이 백현우의 차량을 받아버리라는 사주를 받고 백현우의 차량을 매섭게 쫓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백현우의 차량에는 홍해인까지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부름꾼은 그저 차량을 받아버리라는 사주만 받았기 때문에 홍해인이 다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 작정하고 달려드는 심부름꾼의 돌진으로 두 차량이 심한 충돌로 나가떨어지게 되고 이 사고로 홍해인이 크게 다치게 되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나 봐요. 백현우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서 사랑해라고 힘겹게 속삭이는 홍해인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금방이라도 혼수 상태에 빠질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당연히 윤은성은 백현우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심부름꾼을 시켜서 일을 벌인 건데 뜬금없이 홍해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쳐서 한숨을 쉬는 듯 했다.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텔레프롬프터를 통해 이 내용을 지켜보던 은성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후 자신에게 닥칠 폭풍을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 홍해인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윤 위원장한테 협박도 받았어요.
기자회견장에 어울리지 않는 협박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등장하자 장례식장은 놀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문을 열려고 나오던 백현우는 뒤를 돌아 홍혜인을 바라보았다. 백현우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 나 무슨 생각하고 있어? 홍혜인은 군중 속에 백현우가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차렸지만 일부러 그를 쳐다보지 않고 취재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법무관인 남편 백현우 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적용해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다. 이를 증명할 녹음이 있습니다. 백현우는 자신을 전남편이 아닌 남편이라고 소개하는 홍혜인을 보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홍혜인의 상큼한 폭로가 이어지자 당황한 은성은 그녀를 감싸 안고 마이크에 손을 얹고 홍혜인에게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홍혜인의 상큼한 폭로에는 계속됐다. 혜인은 은성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자들만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퀸즈백화점 사장 자리로 복귀할 수 없는 상황. 실명 진단을 받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은성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모두에게 공개해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 계획이다. 말을 마친 혜인은 마침내 수많은 기자들 사이에 서 있는 백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백현우는 홍혜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큰 슬픔을 느끼는 듯했다. 혼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반대할 걸 알고 스스로 이런 결정을 내린 홍혜인을 생각하면 은성이 홍혜인을 위협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홍혜인은 여전히 취재진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그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 긴급한 우선순위입니다. 홍혜인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기자들이 거의 모일 것 같은데 홍혜인에게 배신당한 은성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해병대 특수경비대 출신 백현우 군은 기자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자수틀을 흔들며 기자회견장으로 달려갔다. 홍혜인은 최선을 다해 의식을 되찾으려고 했으나 갑작스러운 두통과 환각으로 인해 비틀거렸다. 홍혜인은 극도로 긴장했다. 백현우는 넘어질 뻔한 홍혜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더 이상 사진을 찍지 마세요. 절박한 순간 나비가 나와서 기자들을 방으로 배치하기 시작했고 홍혜인을 데리고 갔다.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은성은 차갑게 홍혜인의 일격을 받고 백현우의 품에 안겨 떠나는 홍혜인을 보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를 지켜보던 모슬이는 은성을 바라보며 못생겼다며 비웃었다. 아내 천다혜의 다시 로그인을 애타게 기다리던 홍수철은 인터넷 검색창에 여왕의 기자회견 소식이 속보로 게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침까지 갈비찜을 함께 먹던 여동생 홍혜인 씨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홍수철은 은성을 완전히 삼켜버린 뒤 백현우가 협박을 당했다는 사실과 시력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을 목격했다. 홍수철이 뒤로 넘어지며 넘어졌다. 홍수철은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아빠 홍범준, 엄마 김선화에게 달려갔다. 방금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내 여동생이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나요? 다들 알고 계셨나요? 홍수철이 깜짝 놀라 손발이 떨리자 홍범준은 자리에 앉았다. 김선화도 홍범준과 마주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김선화의 후회는 너무 늦었다. 그녀의 아픈 몸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딸이 은성을 리드하고 섹스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것은 괜찮나요? 위험합니까? 별로 긴장하지 않았을 때 은성을 만났다고 들었는데 왜 수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직도 은성을 만나러 갈 건가요?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려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수철을 버리고 홀로 회사 전체를 삼켜버린 그가 우연히 은성과 함께 계획을 세웠던 것은 아닐까? 김선화는 혜인이 불쌍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묻자 바닥에 주저앉아 폭포수처럼 울었다. 몹시 화가 난 홍범준은 김선화에게 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화는 왜 끝까지 어떻게 살지 걱정하느냐고 말했다. 김선화는 죽어야 한다며 홍수철에게 잠자는 죄를 방에서 꺼내오라고 말했다. 이를 본 전봉에는 더욱 화를 내며 사위님, 이게 뭐예요? 라고 소리쳤다. 개같은 반응이네? 딸이 실명 진단을 받았다면 부모는 끈기 있게 살아남아 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라이브에 나가서 먼저 죽겠다고 하면 자랑스러울까요? 죽음의 날을 받아들인 소녀 앞에서 먼저 죽는 것도 너무나 이기적인 일이고 또 옳은 말만 하는 전봉회를 통해 철없는 김선화는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된다. 아력을 뜯으며 앞으로 혜인이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냐고 묻자 나는 울면서 은성이 파김치로 변해 집에 갈까만 생각하고 집에 가겠다고 울먹였지만 줄 수가 없었다. 홍혜인. 다음 날 퀸즈그룹에 출근한 은성은 홍혜인을 협박하고 옆에서 투잡을 그만두고 백현우를 직접 지휘하게 된다. 나는 그를 위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성은 대기실에서 백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혜인에게 자신이 포기하면 대기 주문을 취소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테니까 멀리하라고 말했다.
만약 그가 형사처벌에 따라 그렇게 했다면 그는 변호사 자격증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 같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위협이다. 백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펀치를 던져 은성의 남동생을 때렸다. 복싱체육관장 백현태마저 맞고 될 정도로 강력한 펀치였다. 여자의 주먹은 정말 강했다. 은성은 백현우에게 구타와 주먹을 맞고 깨어나지 못했다. 백현우는 홍혜인 옆에서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다짐한 목소리로 말했다. 백현우는 이제 은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홍만대 회장이 빨리 비자금을 찾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홍만대 회장이 사라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홍만대는 간병인이 출동한 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1층에서 홍범자와 그레이스 고는 모술과 그의 경호원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 병동에 있어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숨어버렸습니다. 깨어난 것은 그가 죽는 순간 가장 후회했던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 홍만대는 아들 홍범석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홍범석에게 무리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런 말해서 미안해요. 죽기 전엔 제 얼굴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나의 친구이자 어머니인 범자. 범준과의 행복한 순간만 떠오르네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 긴급하지만 곧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범서가 휴대폰을 켜면 위치를 알 수 있다. 따라올 줄 알았던 홍만대는 홍범석과 통화한 뒤 곧바로 휴대폰을 끄고 사라졌다. 모술은 홍만대의 병실에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홍만대의 흔적만 남았고 홍만대는 사라졌다. 그 흔적을 본 모술은 경호원들을 바라보며 대통령님, 멀리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이 일대를 수색하자. 이미 병실에 있던 모술을 본 그레이스 고와 홍범자는 매우 놀라 다른 곳으로 숨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못 찾는다는 말을 듣고 모술은 다시 명령을 내린다. 그레이스야, 빨리 이 여자를 체포해라. 홍사부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녀도 잘 알지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훔쳤을지도 몰라. 이거 벽에 좀 붙여주세요. 하나 한가운데 서 있던 그레이스 고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홍범자는 그레이스 고의 비명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일행이 떠날 때까지 옆 병실에 숨어있던 홍범자와 그레이스 고가 홍범자를 찾아왔다. 만대를 찾지 못한 그는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때 홍범자는 범자 휴대폰이 울렸다. 형이었다. 홍범자 전화석. 범자, 아빠가 전화했어요. 홍범자는 홍만대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홍범석에게 전화를 해서 그래서 그는 검게 변했다. 아빠, 지금 어디 계세요? 기분 괜찮아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봤는데 못 찾겠다고 말했다. 홍범자는 홍범석에게 아버지의 건강을 묻고 왜 먼저 홍범석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궁금해했다. 나도 미안하다고 전화라고 했다. 급히 전화를 끊고 비자금 위치를 알려주더니 비자금 소리를 듣고 홍범자가 놀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홍범석은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다. 범자야,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절대 믿지 않으신다는 거 알지?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비자금을 세계 10개국으로 보내 세탁한 뒤 말레이시아 리비아 지역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왔다. 말레이시아 리보안 지역의 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왔다라고 말하자 홍범은 놀라며 한국이 어디냐? 그러자 홍범석은 우리 어렸을 때 숨바꼭질 했던 거 기억나? 너랑 범준이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팬인 우리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 숨겨놨다며 떨었다. 퀸스타운은 물론 한국에도 비자금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백현우에게 알렸다. 윤 대표는 자신이 노리는 검은 돈을 먼저 가로챌 계획을 세운다.